수도권 1호선 연천 구간이 지난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연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용산역 등 서울을 거쳐 인천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임대료도 버거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강추위에 경기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형 고드름 신고와 상수도 배관 동파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겨울철 대표 축제인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오는 22일에 시작합니다. 눈썰매 등 추억 속의 겨울놀이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1호선 연천 구간이 지난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교통 편의성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연천군 전철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수도권 1호선 연천 구간이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역사는 연천역을 비롯해 모두 3개. 기존 시장역이자 종착역이던 소요산역에서 청산역과 전곡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약 20km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연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용산역 등 서울을 거쳐 인천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에서 동두천까지는 16분, 서울 용산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천 시민들은 서울 오가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이제 연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또 서울 시민들이 연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즉 교차가 활발해지는, 그로 인해서 연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호선 개통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제인폭포, 전곡리 유적 등 지역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한결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연천구는 관광 안내센터를 구축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내년에는 관광도시 연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고드름이나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8건으로 많은 눈이 쏟아진 16일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228건에 달합니다. 특히 대형 고드름 신고와 상수도 배관이 동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가 고드름, 도로 결빙 등 여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임대료를 내는 일도 고역이라는 자영업자들과 골목 상권의 호소가 많습니다. 임대료라도 좀 감액이 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인데요. 방법은 없는 건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금리 인상으로 임대료 내기 버겁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낮출 수는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상황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약정된 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정해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은 어떤 사례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정해 대법원은 차임감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 등이 차임 재조정 판단 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많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감액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시세로 차임을 재조정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데요. 그러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 직접 대면은 갈등과 문제의 골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와 계획으로 차분히 진행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주말부터 사흘째 이어지는 강추위에 인천에서도 한파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8일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고드름 관련 신고가 있었고, 계양구에서는 수도관이 동파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전날인 17일에도 강풍으로 인천 곳곳에서 간판이나 창문,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16일에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8일 낮까지 사흘 동안 인천 소방본부에 접수된 한파 관련 신고는 43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78명 중 47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교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보류를 요구하면서 18일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천시가 국방 드론 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배경현 포천시장과 드론작전사령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포천 민군 복합 드론 클러스터 조성안과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용역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53일 동안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일원에서 경기도 겨울철 대표 축제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눈썰매, 얼음썰매, 팽이치기, 얼음낚시 등 어른들의 추억 속 겨울놀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회전목마, 미니바이킹, 기차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축제장에는 국밥, 바베큐 등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함께 직접 군불 앞에서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존도 마련했습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개막식은 오는 23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동두천시가 18일 LH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 진행에 따른 향후 일정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LH와 국가산단 조성 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교차로 일원에 약 2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평균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4만 원이며 입주 시 취득세 75% 감면 등 세금 혜택과 부지 매입비 등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2월까지 한파, 폭설 등에 대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서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주민센터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특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등 공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겨울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경기 평화광장에서 신나는 겨울 눈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신나는 겨울 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행사장에는 스케이트장과 눈놀이 동산, 실내 컬링장 등이 마련됐으며 평일에는 투호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장, 주말에는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됩니다. 스케이트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1회당 90분씩 모두 4회에 걸쳐서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 폭력이 전년보다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폭력 행사에 대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8만 2천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17.4%, 집단 따돌림 15.3%, 강요, 강제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 응답률은 0.9%로 지난해 조사보다 0.4%가 늘었고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